네. 그리고 수행평가, 네. 점수 이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 점수. 짜잔. 다들 작업을 잘 해주셨는데, 아직은 조금 올리는 게 제가 알려드린 안내 사항이랑 잘 이해를 못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쩍쩍쩍. 자, 보여드리면 본인 학번이랑 이제 점수랑 쭉쭉 보여주시고, 여기 비고란에 뭐가 있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상하신 분들 있나요? 쩍쩍. 보여요? 2점이 네, 만점이에요. 2점이 만점이고, LED 그때 그 동작하는 거 제어회로 발표하신 분은 1점 가산점 추가가 된 상태고요. 이제 여기가 몇 시 수업이죠? 1시 수업이면 4시 반까지 제출이면 2점이고, 그죠? 4시 반에서 5시로 넘어가면 이제 1점 미제출, 1시간 넘어가면 이제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신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속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증빙 자료 같은 걸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집에 일이 생겨서 비대면으로 한다 하는데 이제 뭐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다. 그것까지는 제가 만점 처리까지는 못 드리지만 좀 사전에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는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비고란에다가 좀 몇 분 적어 놓은 거를 한번 좀 짚어 드릴게요. 그 전에, LED, 이제 요거는 제가 뚝 보고, 요거는 이제 감점사항은 아닙니다. 감점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작업을 할 때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니까 안 지켰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작업하기 전에 한번 맞춰주세요. 뭐냐면 어레이 저항값 335 수정 안 하시고 그냥 영어로 남겨놓으신 분들 330으로 바꿔주시고요. 커넥터 8핀짜리 있었잖아요. 커넥터 8핀도 좌부터 1번부터 8번으로 이제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지금 틀린 건 아니에요. 전혀 틀린 건 아닌데 나중에 다 작업을 하고 우리가 좀 통일을 해서 자 여러분 커넥터 뭐 왼쪽 1번 핀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왼쪽부터 미러링해서 좀 잘 맞춰주시고 요거 안 맞춰주셨던 분들 있었고 회로도 이름 이따가 페이지 LED 요거 수정하는 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 올려주실 때 파일 확장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 캡처해서 윈도우 캡처해서 저장을 하면 PNG로 돼 있어요. JPG, JPEG, PDF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꼭 파일 이름에다가 PNG를 붙이고 확장자를 아무것도 안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장자를 또 다시 다 일일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점 없애지 마시고 파일 확장자 확인하고 본인도 올려진 거를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내가 잘 올렸나. 왜냐면 회로도가 없이 컴퓨터에 엄한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매니저가 꼭 캡처해 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본인 학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거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보이게 매니저 꼭 캡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세션 로그가 보여야 됩니다. 세션 로그를 캡처를 하다 보면 막 세션 로그에 이제 워닝이나 에러가 뜨잖아요. 그 메시지가 넘어간 상태로 이제 capture를 해주시는데 제가 에러나 워닝이 발생한다고 점수를 감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에러가 떠 있는데 미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러나 워닝이 뜨는 게 이게 고쳐야 될 에러면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고쳐보세요. 그래서 세션 로그는 꼭 캡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회로도를 서로 이제 뭐 압축해서 친구 준다거나 그죠? 그건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잡아낼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이더라고요.
이게 막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 40개를 이렇게 보다 보면 3, 4반 거 한 80개를 보는데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 근데 쎄해서 보면 막 와이어링이 끊어졌는데 똑같아. 심지어 칸도 똑같아. 벌어진 칸 똑같은데 와이어링이 끊어진 것도 똑같아. 근데 프로젝트 이름은 바뀌어 있어. 이런 것까지 내가 뭐라고 또 일일이 또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였고, 또 내가 또 잡아내려고 시작하면 또 끝이 없어요. 또 내 눈으로 또 잡아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이게 제가 또 얘기 드렸지만, 돌려 막아서 뭐 하셔도 돼요. 너무 급하면. 근데 어차피 중간고사고, 우리가 회로도 틀렸다고 해서 제가 감점한다고 안 했잖아요. 틀리면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꼭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나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그죠? 지금 막 당장 막 어떻게 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 합쳐져서 나중에 보드 만들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본인 게 아니라 남의 거면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틀렸어. 친구도 틀렸는데 그 틀린 걸 또 갖다 붙였어. 이러면 이제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굳이 회로도 돌려 막으면서 점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가진단 평가 요거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번 주까지 연장됐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제가 쭉 한번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봤습니다. 뭐 감점이 아니에요. 감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름들 자기 이름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좀 친구들이 뭐가 많이 좀 공통적으로 조금 실수가 있었나를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좀 나왔던 게 틀린 건 아니고 같이 맞춰보자고 했던 게 커넥터 8핀짜리 커넥터 좌측 정렬 안 됐던 거 미러링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와이어링 제가 캡처한 거 볼 때는 선이 좀 끊겨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친구 권윤수 친구는 와이어링이 좀 끊겨 보이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 좀 끊겨 보여서 와이어링 작업 좀 다시 해주시고요. 노현성 친구도 마찬가지고 박성호 친구도 LED 일부분 좀 끊겼던 부분 그래서 내가 다 드래그를 해서 분명 선을 이어놓은 것 같지만 끊긴 거까지 워닝 못 잡아낼 수 있어요. 오아캐드가.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뭐 좌측 정렬 안 된 게 좀 많이 보였고 여기 오주환 친구는 캡처를 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 폴더채로 올려주셨는데 우리 그 내 폴더에서 탐색기 열어봤었잖아요. 뭐뭐 있었죠? 확장자가 OPJ. 그거는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그걸 열면 오아캐드 프로그램이 뿅 열렸죠? 그리고 DSN이란 게 있어요. 확장자가. 지금 폴더를 보시면 DSN 파일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회로도 자체거든요. DSN이 없어졌어. 오주환 친구 여기 없죠. 여기 없죠. 그래서 제가 회로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는 다시 보내주셔야 돼요. 빈 프로젝트만 왔습니다. 오주환 학생 있으면 알려주시고 다시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지민 학생도 회로도가 캡처가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랑 세션 로그만 보이고 회로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꼭 본인이 과제에 올리시고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최영민 학생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안 보입니다. 내가 작업한지 몰라요. 그죠? 이런 거 좀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제 메일로 다시 한번 주셔야 돼요. 특히 여기 회로도 안 보였던 친구들 있죠? 오주환 친구, 이지민 친구, 최영민 친구는 제가 아예 회로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제출은 해주신 거니까 시간 내로 제출을 해주신 거니까 인정은 될 텐데 보여주셔야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꼭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팀즈 친구들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고 없으신가요? 계속 봐도 될까요? 오늘 강의 자료 제가 올려놨습니다. 강의 자료 한번 열어주시고요. 강의 자료 열어주시고 오늘은 7장 이제 스위치 나갈 거예요.
스위치 나갈 건데 제가 또 뭐를 안 들고 왔네요. 뭐를 안 들고 왔어요. 제가 잠시 가져왔거든요. 하나씩 가져가시고 어제 예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쓰는 거 보기만 하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나눠가지고 스위치 그리고 하나씩 뭐야? 네, 스위치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뭐 큰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찍어보는 거랑 아닌 거랑 또 다르니까. 오늘은 스티치를 할 겁니다. 스티치를 하고요. 최종 실작지는 이 정도 이었는데 일정 4절에 그림 5요. 그림 5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왜 안 보여? PDF가? PDF가 안 보이죠? 그림을 7-5 있잖아요. 오늘은 요거 그려서 캡처해서 제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이고요. 자, 푸시 스위치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오신 분들 하나씩 받은 게 이제 푸시 스위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푸시 버튼 스위치예요. 그래서 요 철가방 가지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업 한다고 얘기 드렸죠. 마프 시간에 이제 철가방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푸시 스위치가 바로 여기 요쪽에 들어갑니다. 밑에 8개 쪼로롱 그죠? 8개 이렇게 누르면 네, 푸시 스위치 이렇게 8개가 쫑드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던 7-5 있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요 밑에 부분이에요. 요 납작한 부분, 요렇게 흰색으로 요렇게 테두리 쳐진 부분 있죠? 요 테두리 쳐진 부분. 여기가 바로 오늘 세로도를 그릴 부분이에요. 요 밑에 여기 쫑드란이 있는 거. 그죠? 하얗게 테두리 친 부분이 바로 오늘 할 거예요. 여기 뾰족한 거 커넥터, 여기 어레이저, 그리고 스위치 8개. 그죠?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완성할 부분입니다. 헤더, 커넥터 8핀짜리, 어레이저왕, 그리고 스위치 8개. 그게 바로 오늘 그릴 7-5번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진도를 나갈 때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요 그림을 제가 매주 설명을 드릴 테니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주세요 라고 했죠.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완성을 할 테스트 보드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ATtiny 2313, ATtiny 2313은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 프로세스, MCU라고 부르는 요 칩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완성할 부분은 가장 왼쪽에 있는 거 2313. 이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고 기능도 많아진다. 이쪽 이 1,000원짜리 칩 MCU 부분 완성할 부분이고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뭐 있다 그랬죠? 2313에 일단 전류 흘려 보내줘야죠. 전원 켜야 됩니다. 전원 회로.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항상 심장이 있었죠. 심장부 클럭. 그리고 컴퓨터에서 코딩해서 다운로드 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ISP 다운로더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컴퓨터랑 통신해줘야 돼요. 통신 방법 RS232 할 거다.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 자, 우리 드디어 배웠던 거 하나 나왔죠? LED 회로.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 자, LED 회로는 언제 쓴다 그랬죠? 마이크로 프로세스에서 출력 테스트 할 때 내가 0을 쓰면 로우를 쓰면 LED를 킬 거냐, 1을 쓰면 LED를 킬 거냐, 그리는 건 내 마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면 LED가 켜지고 꺼지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고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 회로입니다. 푸시 버튼은 입력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입력. 즉, 내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다는 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지를 할 수 있느냐. 버튼을 띄었다는 사실을 MCU가 인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눌렀을 때 1이라고 인지를 하냐. 띄었을 때 1이라고 인지를 하냐. 그것도 회로 꾸미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로를 한번 꾸며볼 거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을 한 2주째 보고 있죠. 자, 우리 묘하게 화살표가 달라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화살표가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조금 방향이 보여야 됩니다. 방향. 자, LED 회로는 출력 테스트하는 거라 그랬죠. MCU에서 로우를 쓸 거냐 하이를 쓸 거냐에 따라서 LED가 켜져요. 어때요? 화살표가 MCU에서 바깥으로 나가죠. 출력단 테스트고요. 푸시 버튼 스위치는 입력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MCU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향합니다. 이 화살표 좀 보이시나요? 그리고 전원 어때요? MCU에 공급해줘야 되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클럭, 심장 공급해줘야 돼요. 안쪽. 그리고 다운로더, 컴퓨터에서 MCU로 보내줘야 돼요. 화살표. 그리고 통신은 어때요?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쌍방 화살표입니다. 이제 한 2주째 보니까 조금 그림이 뭐가 안 보이던 게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푸시 버튼 스위치, 푸시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이 푸시 스위치는 그림 모양이 오늘 받은 거 이 모양이죠. 오늘 받은 거 이 모양. 우리 007 가방에 있는 것도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길다랗게 된 모양도 있고요. 이런 모양. 그리고 뭐 빨간색 이렇게 정말 부저처럼 생긴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의 심볼은 오른쪽 기호 같아요. 오른쪽과 같이 그려져 있다면 전기전자를 배운 사람들은 얘가 스위치라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위치의 심볼이었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르기 전에 누르고 누른 후.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7-2 오늘 받은 007 가방 우리가 그릴 스위치입니다. 자, 스위치 모양을 잘 한번 보시면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외계인 다리처럼 양쪽으로 뻗어져 있죠? 양쪽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뻗어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A, B, C, D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죠? 되게 IC나 전자의 부품들은 이렇게 반시계인가요? 반시계 맞죠? 반시계로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뭐 1, 2, 3, 4로 붙여도 되고 ABCD로 붙여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어떻죠? 전기적인 연결을 끊거나 전기적인 연결을 붙이거나 그럴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적 연결이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멀티미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터도 이제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받은 요 디지털 멀티미터입니다. 이 디지털 멀티미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전압, V 기호 보이죠? 전압을 측정할 때도 쓰이고요. 전류, A자 보이시죠? 전류를 측정할 때도 쓰여요. 그리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옴 기호 보이시죠? 옴 기호. 저항 값을 측정을 할 때도 쓰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랑 앞으로 회사에 가서도 정말 많이 붙어 다니래요. 거의 1인 1 멀티미터. 뭐 싼 건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멀티미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뜯어봐 주세요. 뜯겨 있는 분들도 있고 창고에서 꺼내놓은 거여서 그래서 이 멀티미터도 사실 모델마다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어제 이 모델을 처음 써봐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지금 기본 상태는 여기 오프입니다. 오프여서 돌리면 뭐가 그죠? 뭐가 뜨죠? 그죠? 떠요. 자, 그래서 내가 V 쪽에다가 이렇게 회전을 돌리면 이 어떤 회로에 전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A 쪽이다. 그럼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쫙 돌려서 초록색 오음기호 있는 쪽으로 갖다 놓고 저항에다가 갖다 대면 저항값이 1ohm이다, 2ohm이다.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띠를 읽지 않고도. 자, 우리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정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오른쪽에 다이오드 기호라고 써져 있는 거 읽을 줄 아실까요? 여기 빨간색 한 5시 방향 쪽으로 된 거. 이 빨간색 뭐 요렇게 돼 있고 아니면 제가 여지껏 쓰던 건 여기에 막 종 모양이나 이런 게 많이 써 있었거든요. 저 종이 없어가지고 어제 못 찾다가 누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얘는 지금 종 모양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3개가 있죠.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팀장분들 초점이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케이블이 2개가 있죠. 자, 검은색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는 전자 여기 도구에서 컴입니다. 컴온. 네, 컴온. 공통적. 그래서 검은색은 콤단에다가 꼽아주세요. 검은색은 콤단에다가 꼽아주시고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꼽아야 되는데 빨간색은 지금 구멍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뭘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10A DC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왼쪽에 10A DC면 그냥 봤을 때 뭐 재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전류, 암페어니까. 그죠? 전류. 어떤 전자제품에 전류를 측정을 할 때는 여기다 꼽아라예요. 여기다 꼽아라. 그런데 밑에 보니까 또 10A 맥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10A가 넘으면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 퓨즈 같은 게 있어서 너무 과전류가 흐르면 퓨즈 끊어지니까 이거 망가질 수 있어 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맥스 600V 하고선 뭐 물결, 직선 200mA 맥스라고 써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물결은 왠지 느낌이 교류 같죠? 교류 AC. 직선은 DC예요. 그래서 얘는 600V까지 직류와 교류 전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200mA까지 소전류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200mA도 생각보다 큰 겁니다, 여러분. 모터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전류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기호로 V, 옴, 미리암페어. 그죠? 그 V, 옴, 미리암페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볼 거기 때문에 전압을 측정하거나 저항을 측정하거나 미리암페어 단위를 측정을 하려면 여기다가 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 볼 거기 때문에 빨간색을 여러분이 봤을 때 거기 언니 뭐 색깔에 따라서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검은색이 그라운드예요. 그죠? 검은색이 그라운드고 우리는 연결돼 있는지 저는 검은색, 빨간색 바꿔 낀 줄 알았어. 맞아요. 오른쪽에 빨간색 꼽아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5시 방향 빨간색 다이오드 쪽에 맞춰주셨으면 2개 한번 붙여볼게요. 삑삑이 여러 군데서 나면 내 건지 아닌지가 잘 헷갈리는데 삑삑 소리 들리시나요? 삑삑 삑삑. 자, 이 삑삑이 나면 뭐냐면 2개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2개 지금 붙었잖아요. 그죠? 2개가 붙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아무거나 딴 데다 놓고 하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삑삑 소리 안 나죠. 그래서 자, 이제 스위치를 한번 얘로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는 아까 열리면 떨어져 있는 거고 닫으면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기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위치는 총 4핀이 있는데 실제로는 2핀만 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쓸 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스위치가 다리가 4개지만 실제 쓰이는 건 2개고요. 대각선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대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다리 모양 살짝 다른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대각선입니다. 어떻게 대각선이냐면 A와 C, B와 D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대각선을 이 멀티미터로 딱 찍어 보시면 삑 소리 안 나요. 왜냐면 아직 안 눌렀으니까. 그죠? 안 눌렀으면 스위치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전기장 연결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다 갖다 대고 손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책상에다 이렇게 꼭 누른 상태로 푸시 버튼을 눌러놓고 얘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삑! 즉 스위치가 연결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잘 테스트 되시나요? 이게 바로 오늘 그려볼 스위치예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스위치지만 다리가 4개여가지고 처음에 이거 가지고 뭐 빵판에 꼽거나 막 땜질을 할 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세팅에는 요란하게 이것저것 맞춰보고 했지만 테스트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이 와야 그릴 때 조금 수월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그리고 앉았나. 그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쓸 푸시 버튼 스위치예요. 그래서 요거 이따 정리해서 다시 거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을 해볼 스위치 멀티미터 사용 한번 해봤고 멀티미터의 요 삑삑 기능 삑삑 기능 정말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고장이 났다 싶으면 연결이 끊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바로 뭐를 해봐야 된다? 멀티미터 찾아서 삑삑 해봐야 돼요. 그죠? 연결할 부분이 끊겼나 안 끊겼나. 그죠? 꼭 요거 삑삑 기능 정말 많이 사용할 거니까 멀티미터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고요. 네, 정리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직접 푸시 스위치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용어가 2가지가 나와요. 풀업과 풀다운 2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기전자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풀업, 풀다운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많이 듣게 될 텐데 이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회로에 이런 저항이 있으면 회로도도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리고도 있지만 남이 그려놓은 회로를 볼 때도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회로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도대체 이 부품은 왜 달렸을까? 그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 하나하나 설명해 주진 않아요. 왜냐면 설명하는 사람도 모른다. 그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2번째는 굉장히 이제 회로 같은 경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회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린 사람이 아니면 여러 시도를 해봐서 직접 동작도 확인해보고 하나하나 완성된 회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회로에 어김없이 붙어 있는 것들이 뭐다? 이런 저항들이에요. 근데 이 저항이 왜 붙었을까? 한 70%는 바로 이 풀업, 풀다운입니다. 풀업, 풀다운이란 용어 정말 많이 듣게 될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자, 요 디지털 회로가 있습니다. 요거 풀업, 풀다운 개념은 지난번에 LED 요거 킬까 끌까 했던 거 있죠? 회로 구성하는 것처럼 낼 거예요. 도대체 풀업, 풀다운은 왜 쓰냐? 그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스위치 누르면 MCU가 하이냐, 로우냐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런 거 낼 거예요. 그죠?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디지털 회로 있습니다. 이 디지털 회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논리 회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위치에 입력을 받는 회로입니다. 맞아요? 스위치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이 MCU라고 생각을 하고요. MCU에 그라운드 있죠. VCC 5V 연결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를 하나 딱 달아놨어요. 스위치의 다리 한쪽은 그라운드예요. 한쪽은 MCU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스위치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스위치 누르겠습니다. 푸시. 그러면 도선이 바로 그라운드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 디지털 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현재 무슨 상태로 입력을 받고 있다? 로우일까 하이일까요? 눈을 피하지 말고. 눈을 피하지 말고. 자, 한쪽 그라운드, 한쪽 MCU. 스위치가 떨어져 있다가 눌렀습니다. 누르면 전기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라운드. 그러면 MCU가 인지하기로는 빵, 빵, 빵이면 로우. 그죠? 빵이면 로우입니다. 자, 스위치를 띄워볼게요. 그럼 어떻죠? 좀 설명이 그렇지만 내 반을 딱 가른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내 왼팔은 그라운드랑 연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그라운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VCC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런 상태를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논리회로 시간에 논리는 0 아니면 1이었죠. 즉 로우 아니면 하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 상태도 존재를 한다. 즉 0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어설픈. 걔를 이제 나중에 하이 임피던스 뭐 이런 상태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플로팅, 떠있다. 떠있는 상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플로팅 상태면 이 MCU가 로우인지도 못하고 하이인지도 못해요. 그 얘기는 주변에서 어떤 노이즈가 끼면 로우로도 인식했다가 하이로도 인식했다가 일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로는 뭐다? 잘못된 회로다. 잘못 만든 회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앉아 있어요. 점점 자세가 무너지죠. 그죠? 저도 자세가 좋은 편은 아닌데 점점 이렇게 의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목덜미 딱 집었죠. 끌어올려줘야 돼요. 즉 이렇게 기댄 거는 뭐예요?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이 플로팅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옆자리 친구가 목덜미 딱 짚고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앉은 상태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줬어요. 풀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B 그림이 풀업된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자, 그런데 이 스위치 한쪽을 VCC에다가 끌어올려 줬어요. 즉, 목덜미 끌어올려 줬다고요. 여기 저항 하나 붙었죠? 얘를 이제 풀업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항 하나 연결해서 VCC에 연결해 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스위치 눌렀습니다. 아까 여기 스위치 눌렀을 때 로우 상태였죠? 이때 한번 스위치 눌러볼게요. 자,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VCC에서 전류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전류 입장에서 보면 이 MCU도 하나의 어떤 물체잖아요. 저항이죠. 저항 덩어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전류라고 생각하면 저항이 큰 곳과 작은 곳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작은 곳으로 움직이겠죠. 어디가 작다? 이쪽.
맞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 5V에 의한 전류는 밑으로 쭉 빠집니다. 밑으로 쭉 빠지면 이 MCU에서 인지하기로 얘는 무슨 상태? 0V. 맞아요? 얘는 그냥 전선이니까 0V예요. 저항이 하나도 없는 그라운드와 똑같은 값인 0V입니다. 그럼 스위치 눌렀을 때 0인 상태. 얘랑 똑같죠? 다시 갈게요. 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요 선은 그라운드랑 바로 연결될 거예요. 자, 그럼 이 5V에서 흘러나온 전류 어디로 가나 볼게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죠. 어디로 갈까? 1로 들어갈까? 1로 들어갈까? 근데 전류는 항상 작은 쪽으로 흐르니까 밑으로 쭉 빠진다. 그러면 여기 그냥 0V인 상태입니다. 얘가 인지하기로. 우리 전압 분배 법칙 막 이런 거 거창하게 배웠잖아요. 0V입니다. 즉 얘랑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띄워볼게요. 스위치 띄면 여기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없고 이 MCU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그죠? 몇 볼트로 인지된다? 하이 상태 그대로 인지됩니다. 5V.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5V 하이 상태로 인지됩니다. 얘 어땠어요? 스위치 띄면 플로팅 상태였죠. 로우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는 스위치를 띄면 VCC랑 연결되면서 하이로 인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0도 아니고 1도 아닌 상태를 목덜미를 잡아채서 끌어올려주는 거. 풀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항은 도대체 왜 달까요? 왜 달까요? 구분? 누구랑? 하이로. 그쵸? 하이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풀업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굳이 저항을 왜 다나? 저항의 용도는 하나예요. 전류를 막기 위해서. 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5V 쭉 들어가죠. 지금 뭐다? 과전류. 과전류가 흘러서 MCU가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저항을 하나를 달아놔서 전류의 양을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다. 미리암페어 단위로,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스위치 회로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0, 로우고 띄었을 때 1, 하이인 회로입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007 가방 그리고 오늘 그릴 회로의 결정본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는 건 뭐죠? 이번에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하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회로를 꾸미는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1, 띄었을 때 0으로 MCU가 인지를 하도록 회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달라졌어요. MCU 똑같이 있고요. 스위치 있고 대신에 내 한쪽 팔을 VCC랑 연결을 했습니다. 자, 스위치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되죠? 1, 하이예요. 하이. 하이인데 좀 과전류가 흐를 것 같긴 하죠. 하이인 상태고 자, 띄워볼게요. 얘 띄면 또 어떠지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플로팅. 맞아. 플로팅 상태라고 합니다. 즉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띄었을 때 문제네요. 그래서 밑에 단에 저항과 그라운드를 하나 붙여줄게요. 즉 하이 상태는 확실한데 로우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로우로 확실하게 끌어 내려줘야죠. 걔를 풀다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저항을 풀다운 저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회로에서 스위치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류 들어오죠. 전류 들어왔다가 저항이 있고 MCU가 있으면 얘는 MCU로 들어가요. 저항보다는
MCU가 저항이 작으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저항이 있지만 이렇게 나 대놓고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항이 작은 상태여서 전류가 MCU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 하이로 인지되겠죠? 5V랑 연결이 되었으니까 하이로 인지가 됩니다. 스위치 띄워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럼 이 MCU 누구랑 연결돼 있다? 그라운드. 맞아요? 그라운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상태? 로우로 확실하게 끌어내려준다. 그래서 쿨다운 저항.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기전자 회로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되고 할 텐데 도무지 이 기능을 모르는 회로도 정말 많아요. 그죠? 저도 딱 보면 모르고 누가 설명을 해줘야 알지만 회사에 가면 그 누구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너무 답답할 때가 많고 그나마 또 좀 하나 여러분들이 풀업, 풀다운을 배우셨다면 뭔가 MCU나 어떤 IC로 들어가는 입력단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저항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70%는 풀업, 풀다운 저항이에요. 도대체 이걸 왜 달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 풀업, 풀다운은 왜 한다? 확실하게 끌어올려 주거나 확실하게 끌어당겨줘서 신호의 레벨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디지털, 아날로그는 상관없어요.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죠. 즉, 0 아니, 로우 아니면 하이예요. 그래서 신호의 레벨을 확실하게 해줘야 MCU가 딱 로우, 딱 하이 알 수 있겠죠. 디지털 회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로우냐, 하이냐 레벨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다.가 풀업, 풀다운 저항이다. 라고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설명은 한 10분 했지만 정말 중요한 회로예요. 풀업, 풀다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요 글도 한번 쭉 읽으면서 따라가 보시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풀업 저항은 얼마나 다냐? 얘는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칩마다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과전류 방지하느라고 달아준다고 했었죠. 과전류 방지하느라고 달아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치로 한 1에서 10K 옴 정도면 되겠다. 그죠? 요 정도다라고 경험치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4.7K 정도를 달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항표 한번 봤던 거 기억나요? 이 24계열, 이 96계열, 막 이런 거. 거기에서 내가 사용을 하려는 계열을 보고 한 1에서 10 정도 사이를 달면 되겠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쉬고 실제로 이제 회로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었던 그 프로젝트 다시 여시면 되겠고요. 없으면 재빠르게 한번 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저기 수행평가에도 올려주셨지만 어제도 그런데 이 DSM 파일, 즉 회로도 파일이 자꾸 없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마지막에 저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별표에 마지막 프로젝트 매니저에 이제 항상 별표가 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저장 다 안 했다는 거거든요. 회로도를 찍고 저장 컨트롤 S를 누르면 전체가 다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번 매긴 그 프로젝트를 매니저에서 딱 찍고 저장을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분이 이제 나오셨다가 회로도 없어져가지고 압축해서 메일로 올렸다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벌써 한 2명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직 이제 하나밖에 안 만들어서 새로 만드는 게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나중에는 이게 자꾸 없어지면 새로 만들어야 될 게 늘어납니다. 보관 잘 해두시고 한 10분 정도 쉬고 강기수 학생은 회로도 오늘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건 어제 걸로 끝났으니까 오늘은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이런 회로도가 한 5개 정도가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 5개를 한 회로도에 다 합칠 거예요. 알았죠? 다 합칠 거니까 없어진 게 있으면 언젠간 만드셔야 돼요. 언젠간 만드셔서 채워 넣는 게 나중에 된다. 나중에 혼자만 LED 안 켜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네, 쉬시고 팀주 분들은
여기 참가자 표시에 이제 지금 30명 계시죠? 1, 2, 3, 4, 5, 6, 36. 저 빼고 29. 1, 2, 3, 4, 5, 6. 35, 37. 두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자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 엑셀 파일 뜨거든요. 쫙쫙쫙 나오시면 요분들 이제 지각이에요. 그죠? 이의 없으시죠? 팀지에서 이렇게 참석하면 지각이란 거. 요렇게 제가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시 20분 넘어가면 이제 1교시 결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팀즈 출석 체크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한 10분 쉬시고 2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 스위치랑 멀티미터는 앞으로 좀 다시 반납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주세요. 저번 회로 왔는데 응? 저번에 회로 못 들고 이게 괜찮냐고? 괜찮지 않죠. 그죠? 이 이름이 뭐였죠?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거기에 없었겠네. 네, 미제출이요. 미제출이었어. 설치.